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사유재산 한국사 2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이걸 한번 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처음으로 가져온 사람이라 완벽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고 자유라는 개념도 없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던 생 거지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처음으로 가져오고 미국 자,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절대.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죠. 을 어떻게든 끌어당겨가지고 저기 공산주의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민간인 학살하면서 들어올 때 정면으로 나라를 지킨 걸 높이 사야지, 이제 막 깐난아기 상태인 자유민주주의가 불완전했다고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들을 좀 싫어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욕을 하니까 정말 무슨 악마로 만들어요. 악마로 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자,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은, 자, 이분이 윤루카스 씨라는 분인데, 자, 민주주의를 미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6.25 전쟁을 극복했다. 자,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끌어들였나요? 절대 아니죠. 왜냐면, 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엔에서 표결을 합니다. 이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왔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찬성 반대. 한반도에 처음으로 가져온 사람이라 완벽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고 자유라는 개념도 없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던 생 거지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처음으로 가져오고 미국을 어떻게든 끌어당겨가지고 저기 공산주의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민간인 학살하면서 들어올 때 정면으로 나라를 지킨 걸 높이 사야지, 이제 막 깐난아기 상태인 자유민주주의가 불완전했다고 욕을 저게 정면을 나날시킨 걸 높이 사야 된다고요. 저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이 있죠. 자, 우리나라 어쨌든 저분처럼 저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했거든요. 사실 제주 4.3 사건부터 해가지고 보도 연맹 사건, 그 다음에 4.19 혁명까지, 이게 지금 1947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승만 때 보도 연맹 사건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다 빨갱이에 몰아서 이제 죽인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 아까 윤루카스 씨는 그걸 높이 사야 된다는데, 대체 뭘 높이 사야 되죠? 아니, 자,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휴전 협정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휴전 협정, 유엔군, 그리고 조선인민군, 중국.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친구하고 통화했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대한민국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정전 협정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전 협정 반대하거든요. 반대를 하고 결국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실 당사국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 정전협정 반대하고 이제 미국은 그 요구로 이제 한미 상호 방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돼요. 즉 이제 우리가 정말 이거는 그래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이승만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실은 뭐 미국이 정말 우리에게 든든한 우방국이 되어주고 정말로 이제 휴전 협정을 이승만이 정말 격하게 반대해요. 이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펜터키 이제 미국이랑 이제 보시면 다 있죠.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나라는 정전 협정 그러니까 휴전 협정국이 아니에요. 사실상 분단 국가는 맞지만 휴전 협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애매하죠. 근데 다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정전 당시 Within the camp, topped tables, singing the United Nations passes a guard, different countries walked to the table, placed at some distance from his opposite number. On the other side, General Harrison. The formalities remain. A set of documents is signed by General Harrison. The Red delegates watched their representative put his signature to the treaty. The armistice is signed, and cameras record the moment of history. Cameras flash again at the base camp at Munsan as General Clark, the United Nations commander, countersigned similar documents. The Reds were reluctant that Clark and their chief commander should meet at Panmunjom, so this is the final compromise. Now that peace has come to Korea, the Chinese... 이승만 대통령이 그나마 제일 잘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정말 휴전협정. 물론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이제 사실은 전쟁이 나는 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 미국, 북중, 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그 정전선언을 하죠. 이 저거는 엮고 있나 적금 이게 사실은 근데 단지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정말로 진짜 개쓰레기 대통령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신탁통치를 받게 돼요. 이게 뭐냐? 자,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연합감독과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정부를 지어서 그 자주국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리로 이제 그렇게 신탁 통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이제 북쪽에서도 처음에 신탁 통치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찬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소련이 이제 북한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는 소련이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신탁 통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소련이 이제 그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산주의였잖아요. 공산주의 때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되고 한 번 때는 공산을 시키려고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 미국의 개입으로 이제 미국은 공산주의를 소련이 퍼뜨리면 안 되니까 이제 남한에 미국이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가져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에서 한 건 없어요. 사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휴전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날 확률은 상당히 낮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전쟁이 나게 되면 북한한테 명분을 주게 돼요. 왜냐? 6.25 휴전협정서에 한국 남조선 동의하지 않았다. 그때 전쟁을 하고 싶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이제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남한의 잘못이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휴전국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전국이 아니고 그냥 분단국가예요. 분단국가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정말 6.25 전쟁 때 이제 이승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시작전권도 이제 미국한테 넘겨주면서 아직 반환을 받지 못했죠. 전시작전권이 사실 중요하잖아. 전쟁 터졌을 때 그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건데,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작전을 개시를 하고 뭔가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결정하게 돼 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진짜 만약에 북한이 정전 협정을 무효화한다고 해도, 물론 뭐 미국이나 중국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진짜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골치 아파지거든요. 북한이 만약에 1950년 그 6.25 전쟁에 관해서 휴전 협정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휴전을 정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원래 51년부터 계속 이제 그 휴전 협정하게 되거든요. 솔직하게 이제
근데 사실 이승만이 6.25 전쟁 때 피난간 거에 대해서 뭐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승만을 옹호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승만이 사실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전쟁의 조짐이 보이지가 않았거든. 김일성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김일성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1949년에 9월 9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소련이 처음에 반대를 해요. 스탈린이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은 복잡해진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정말로 이제 6.25 전쟁을 일으켜서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죠. 실패하고, 사실 북한의 주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은 그렇게 생각해요. 6.25 전쟁은 김일성이 당시에 6.25 전쟁은 패전한 전쟁이다. 미국이 참전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참전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불쌍한 거지. 정말 위에 김씨 부자들은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원래 1950년 1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게 돼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에 정말로 김일성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이승만이 정말 눈치채지 못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일단 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6.25 전쟁 때는 우리가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1950년에 이제 이 노래 에치슨 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제외하면서 설정하면서 이제 스탈린이 여기서 승인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사실 이승만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과 한미 수호 조약을 잘 정말 맺은 거는 사실 진짜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소련이 지원해주고 이제 이승만이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정말로 이제 이승만 그래도 미국을
다녀왔고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과 유엔이 정말 참전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냈고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휴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전국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휴전국이 아니고 그냥 분단국가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이승만이 사실은 뭐 전쟁에 있어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단 한 가지 다 잘한 건 제가 이거를 하는 거죠. 이제 정말로 우리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미국이 중지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데 이 한미 방어소 조약이야말로 정말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때 만약에 6.25 전쟁을 계속 했었다면 과연 또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6.25 전쟁을 계속 했다면 아마 피해만 늘어나고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 사실 주적이 북한이긴 하죠. 북한이긴 한데 북한은 또 반대로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의외로 미국이라 생각해요. 근데 왜 대체 북한이 핵을 만들어놨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핵을 만드는 이유 간단해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즉 이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핵을 만든 거고, 자, 제가 뭐 나중에 북한 핵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핵을 같이 있을 수 있고, 뭐 국회에서도 한 번씩 이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랑 통일하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우크라이나도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랑 평화조약인가 그걸 맺어가지고 러시아한테 핵을 양도하게 되는데 결국은 푸틴이 지금 옛 소련의 영토를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핵을 포기 안 하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이제 다음에는 다시 또 더 핵에 관해서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해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니까 나중에 혹시나 통일이 됐는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됐든 위협이 되잖아요. 뭐 핵을 쏘건 안 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협이 되니까 이제 비핵화를 하는 거고. 그 미국도 알거든. 북한은 한국을 노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 노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모든 국가가 지금 통일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정권이 붕괴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북한을 뭐 집어삼킬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가능성은 좀 낮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서로 3자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이 영토 복속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군사력이 중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영토 침범 환복을 못하겠죠. 하지만 근데 어쨌든 미국, 일본, 중국은 모두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이제 돈을 받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은 왜 반대하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일본은 사실 딱히 반대하는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가 좀 많죠.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로 분단된 이유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의 원인도 있는데 자 일본이 만약 통일이 되게 되면 이제 북한이랑 한국이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원래 일본이 북한한테 보상금을 원래는 줘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니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통일이 돼서 배상금을 달라고 하면 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 나라가 분단돼서 한국만 지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외교적으로는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본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일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위안부 문제 그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한테 제3자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은 반대를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야 뭐 사실은 중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한반도가 하나가 돼버리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분단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하잖아. 그리고 일단은 북한이 공산국가가 하나 사라짐으로 인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관한 좀 신념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중국의 목표는 북한이 통일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붕괴돼서 본인들의 영토를 흡수하는 거지만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협정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언론에서도 휴전협정 조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분단국가라고 하지 휴전국이라고 잘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한 업적이 정말 한미 동맹이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70주년이 아마 될 거예요. 53년에 체결했으니까 원래 10월 1일이면 이제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이거 하나만 잘했지 나머지는 진짜 개쓰레기죠. 4.19 혁명부터 해서 사실
6.25 전쟁 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한테 넘기면서 이승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승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기초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학살자가 그것도 미국을 이래저래 끌어들인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승만은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아니 이승만이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미국을 그냥 끌어들여. 그것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게요.